그래서 상정한 대로 이게 우리는 2차 지금 3차 쿠데타를 검찰 쿠데타까지 3차 쿠데타를 연창으로 쳐맞고 있는데 이러한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면 김용현은 군을 싹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11월에 군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중령급 군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위에 있는 별자리들을 다 갈아버리려고 하는 인사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네, 김용현이 자신의 측근들인 이른바 용현파를 군과 국방부 요직에 배치시킨 정황이 구체적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육사 출신 예비역 인사는 용현파의 핵심 연결고리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이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육군 장성 인사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김 합참의장 임명 이후 합참의장 자리를 꿈꿨던 육군 고위장성들이 대거 전역하면서 공석이 많아졌고 그 자리를 용현파로 채우면서 사단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군단장으로 승진하는 등 벼락 출세를 한 장성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해군 출신의 그 참모총장을 끌어올린 이유가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육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별들도 육군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별들 중에서 이제 경력이 찬 사람들, 뭐 중장 이상 경력이 찬 사람들, 대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사람은 이번 합참의장 때 올라가야 될 별들이 많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예상을 뒤엎고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올려놓게 됨으로 인해서 같은 기수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퇴직을 하게 됐고 그 빈자리들을 지네 식구들로 다 채워 올리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김용현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자리, 어떻게든 자기가 차지하고 싶던 자리가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장이었다는 거죠. 이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장은 실질적으로 군 인사에 있는 추천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문민정부 하에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비리를 없애고 군 안에서의 인사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민간인 신분에게 주어졌던 자리가 유지됐던 자리가 이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인데 이 사람한테 김용현이 계속 해가지고 좀 일찍 좀 퇴직을 해주면 안 되겠냐. 남극 세종기지 방문단에 포함시켜주겠다. 등등. 고위공무원은 안 챙겨주는데 공무연수를 보내주겠다라면서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좀 일찍 그만둬주면 뭐 이것만 했겠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자리를 물려주면 그 빈 공석에다가 자기 사람 예비역으로 자기 후배나 뭐 동기 같은 사람을 얹어가지고 인사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용현하고 이 합참본부 참모본부 때 작전본부장으로 있었을 때 같이 근무하던 육사 46기 A씨 또는 47기 B씨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사기획관이라든지 뭐 요런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기 사람을 올려갖고 내년에 완전히 군을 싹 장악을 하고 그걸 통해 갖고 중장기적인 군벌 정치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게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놈이에요. 김용현은 이런 식의 논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육사생도들과 육사 출신들을 중용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육사 교장을 작년에 바꾼 거고, 이제 그 육사 교장에 가서 지금 우리 말만 용현파 이러니까 조폭 이름 같다, 그렇죠. 진짜. 이게 충암파는 이제 그동안 충암고한테 너무 우리가 큰 명예를 씌운 거고 이 용현파 있는 세력들의
가장 친한 놈을 육사의 교장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현역 육사생들과 전현직 육사 출신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사에서 올해부터 지금 그 계엄이라든지 그 내란 혐의에 대한 그 교육 그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그걸 올해 초에 없앴다는 겁니다. 새로 그 부임한 육사 교장이. 그러니까 애초에 육사 출신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박정희식의 새로운 군사 쿠데타를 사실상 평생 기획해 왔다는 거야. 김용현은 장군 못 되고 난 후에 그게 한이 돼 가지고 이러한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은 보여주려고 야당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계엄령 냈다가 내가 셀프로 풀어줬다. 네가 뭘 셀프로 풀어줘? 국회에서 해제했는데. 그래서 그 해제 관련 후에도 얘가 이 해제를 억지로 부수고 다시 밀고 들어간 다음에 다시 계엄을 새벽에 칠까라고 하는 이러한 모의를 했었다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2부 순서에 좀 더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에서는 윤석열의 거짓말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파봐야 될 텐데 국회 장악을 실패한 후에도,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랬거든요. 내가 맛배기로 부대를 좀 보내긴 했었는데, 국회에서 그 표결하는 거 생중계 보고 나서 내가 걔들 다 내가 뺐다니까? 라고 오늘 거짓말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잠깐만요. 네, 왜? 와, 진실이 이거였네. 작가님 아까 컵라면 많이 드셨어요. 식욕 괜찮아요. 뭐지? 어떤 와. 누구야? 와.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와, 대박. 그래, 나 컵라면에 햇반 하나 돌려서 다 먹었어. 어쩐지 나 먹는 안 것만 드시더라. 보더라. 야. 그걸로 해장했어. 네. 야, 예.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군요. 정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군요. 아무튼 말로는 지가 살짝 보냈다가 지가 바로 국회에서 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결 이후에 계속해갖고 군대를 재투입하라라고 압박을 넣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군에 있는 군 담당자들이,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나한테 치고 부시고 들어가라 그랬다니까요? 라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 내용 볼게요. 네, 윤석열이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석열이 화를 내면서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못하느냐라며 김용현을 질책한 뒤 다시 2차 계엄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음성 지원이 되지? 야. 그러니까 상황실에 있는 결심지원실이라는 이름의 방으로 김용현 장관 그리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수뇌부를 불러서 회의를 열었고 이때 특이했던 점이 이 윤석열이 국회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따져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안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또 없애버리는 수 없나? 안 되나? 내가 다시 추가로 계엄을 또 선언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거는 무산되는 거 아닌가? 요따위 법리 준비를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야. 사람 좀 파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그 새벽에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류혁 감찰관이 아니야 법원에서 거부했죠. 거부했고 이게 네가 계엄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법률 지원을 위한 인사를 파견시켜 달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그 계엄 해제안 자체를 뭉개버리고 한 번 더 계엄 사태를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김용현을 시켜갖고 김용현이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지가 군부대 비화폰을 가지고 군 통수권자로서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있는 지휘관들,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도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해갖고 어떻게든 더 밀어붙여라고 하는 거를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야. 그럼 왜 김용현은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나중에 중과부적이었다 이런 나라고? 개소리를 했을까? 제가 그 의혹 제기를 했던 준 전시 상황인 계엄령이 내려지게 되면 데프콘3의 승격으로 해갖고 전시작전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미 예하 부대나 지원 부대, 추가 부대를 통솔하는 데 있어서 미군이 이걸 장악하고 윤석열의 마음대로 용연파들의 요구대로 이러한 병력 지원이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백마부대에서 탱크가 밖에 나와 있다가 도로 기어 들어가 버렸다는 거지. 걔네들이 그 시간에 새벽 1시라도 진짜로 출발을 해가지고 10시쯤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서울 시내로 진입을 했다고 하면 1시간 안에 국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백마부대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에 일산 있으니까.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대가 출발하지 못하게 된 이 기갑사단이 출발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것 자체에 그 출동을 막았던 어떤 세력이 있었던 거고, 그게 역시나 한미연합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정부가 정말 몰랐겠느냐. 일단 미국 정부는 첩보는 입수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청하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도청해봤는데 너 이거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첩보가 있었지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마도 말씀드려서. 역할은 드러나지 않지만 계엄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지금 약간 이제 그 김용현한테 질책받아서 내년 초면 잘릴 위기에 있었던 합참 의장이 그 한미연합사령관에서 어떠한 형태의 언지를 받았고 그쪽 라인을 통해 가지고 출동 부대들에 대해서 병력에 대한 규모 축소라든지 폭력적인 행동 자제에 대한 훈령이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한국 내부적으로는 한국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라든지 주한미군 쪽에서는 무언가 이제 당연히 첩보를 공유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5.18 때도요, 전두환 군부가 미 대사관을 통해 갖고 이와 같은 5.18 진압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 보고했다라고 하는 게 기밀해제가 되면서 30년 기밀해제가 되면서 문서로 풀려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에서는 열람할 수 있는데 우리 언론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나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경우도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되고 그와 관련 쿠데타 관련된 사실 조사를 했을 때 미국 측에 협조를 요구하면 그와 관련된 각종 당시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당시의 수뇌부의 명령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이미 당사자들이 살아있고 그 자리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증거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결국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게 증빙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감추고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지. 오늘과 같은 정말 뻔뻔한 자기 부정의 거짓말 담화를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이 아무리 주한미군이어도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당연히 계엄군이 이제 정말로 발포를 하고 혼란 상황이 벌어지면은 미군이 출동할 수 있는 거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진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그 나라에 군인이 들어가 있어도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미군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굉장히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였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설사 미국이 첩보를 미리 접수하고 이 새끼들이 이상해. 언젠가는 할 건데 계속 조심을 시켜야 돼라는 얘기를 안 했겠냐는 했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이나 김용현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신원식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안 한다. 어떻게 지금 시대 계엄령 하면은 군인이 따르게 국회의원 앞에서 버젓이 화내면서 거짓말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미국 쪽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유 누가 그런 걸 해? 라는 식으로 얘기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가 8월 달부터 졸라게 골프 치러 다니는 게 결국은 도청 안 당하고 계엄 관련한 보고 문건 내지는 관련된 준비 상황 확인하러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송 작가의 추측이 사실이었던 거야. 그 땡볕에 이 돼지 그렇지. 새끼가 무슨 18호씩 걸어다니면서 그걸 치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표적인. 그래서 함부로 미군이 이게 미군이 함부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는 미군들이 위험해져요. 왜? 그 나라 입장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야. 혹시 우리 내부적으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주둔해 있는데 얘네들 개입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중국, 러시아는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것 봐라. 미군을 거기 넣어놓은 이유가 니들 내정 간섭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공격 처맞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였고 사실은 계속 압박을 했겠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윤석열 보세요. 지금 지가 계획적으로 내란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버젓이 나와가지고 극우 유튜버나 할 소리를 국민들을 상대로 짓거리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라니까요. 자, 그 당일날 새벽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4일 새벽에 지금 이와 같이 더 들어갈까 말까 이거를 고민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4일날 오후에 이거 청담동 그 게이트 이후에 삼청동 게이트라고 봐야 될 일인데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 차들이 안가에서 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안가에 장관들이 차들이 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참여한 사람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미상민 이외에도 박성재 이외에도 김주연, 이완규라고 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과 그리고 법제처장이 이 자리에 안가에 참석을 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윤석열도 저는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들끼리 모여갖고 하려고 하면 굳이 대통령 안가로 갈 일은 아니잖아. 제 모종의 다른 장소에서 만나도 윤석열이 있는 게 되는데. 아니고 김건희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아니, 윤석열이 있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노정면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기 안주권 수육 들어갔다며? 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고, 어떻게 알았어? 요 표정으로 질의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4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안가에. 네. 그런데 선진이 어떻게 됐나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1시간 만에 나왔습니까? 용산에도 대통령 안가가 있죠.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용산 삼각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날 밤 용산 대통령 안가에 술안주로 의심되는 수육이 들어가고 술이 들어가고 윤석열이 그곳으로 이동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경찰청 차장 12월 4일 저녁에서 밤 사이 대통령의 이동을 즉시 파악해 볼 수 있습니까?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내란 수계의 이동 동선이에요. 그게 국가 기밀이에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삼청동 안가에 이 새끼들이 모여갖고 뭔가 속닥속닥을 하고 있었는데 1시간 만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1시간도 아니고 거의 30분 만에 나와가지고 왜냐면 온 순서가 달랐기 때문에 얘기한 건 30분도 안 돼요. 네네. 30분 동안 모여갖고 해보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성렬이가 여기로 못 온다고 삼각지로 오라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멀대. 그래갖고 삼각지로 오래 그래서 부랴부랴 얘기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용산으로 다시 옮겨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위법성을 따지고 다시 계엄령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내란에 적용되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네들은 사실은 다 종범들인데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인 게 아니라 성렬이한테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일종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나름 법 전문가란 것들 신복들이 모였다가 지네들끼리 그 자리에서 아마 윤석열을 기다렸는데 윤석열이 거기로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삼각지로 이동해갖고 거기서 술 처먹으면서 성렬이한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 대가리에서 나온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임이 있고 나서 대통령의 태도가 바뀝니다. 나 하야는 죽어도 못해. 차라리 탄핵을 시켜. 아마 저기서 일단 탄핵으로 가시고 헌재에서 과정을 뒤집으시죠. 결과 뒤집으시죠. 이런 어차피 식으로 지금 이 얘기했겠지. 정도 까졌으면 내란 혐의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나 구속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탄핵 당해가지고 이걸 끌고 가서 내란 혐의만 벗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시간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끌어가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 새끼들이 대가리를 모아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쉽게 말해서 한동훈하고 한 약속이 이 걸레가 된 거죠. 한동훈은 조기 퇴진한다고 나 형한테 각서 받아올 거야? 뭐 각서도 받기로 했다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윤석열은 퇴진 안 해 이 새끼야. 나 탄핵 시키려면 탄핵 시켜봐. 내가 살아 돌아올라니까. 내가 헌재 우리 애들 다 깔아놨고 어차피 헌재 나중에 재판관들 재판했을 때 나 전부 다 봐줄 사람들이거든. 이런 자신감이 그냥 내란죄로 해갖고 체포나 이런 걸 당하느니 차라리 탄핵을 맞고 이걸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던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죄로 구속수사를 못하기 위해서 검찰한테 니네가 지금 있는 사건을 김용현의 내란죄로 해갖고 몰아가라고 1차로 하고 나는 탄핵시켜. 나 이거 뭐 어차피 탄핵 된다고 해도 대통령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장관이고 나발이고 물밑으로 쫙 깔아놓고 있는데 걔네들이 다 내 말 듣고 있으니까 나 통치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 그리고 내가 탄핵돼서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마누라가 지금 전화 다 해갖고 지금 정부들 더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게 지금 돌리고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에요. 이거 탄핵을 해가지고 탄핵이 되더라도 이거 걱정이다. 이게 지금 맞아. 이 혼란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지금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의 의미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란죄 기소예요. 내란죄 기소를 하면 탄핵에 대한 그 헌법재판관 관련된 이거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란 수계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대통령 업무가 탄핵에서 다시 풀려난다 치더라도 직무는 정지된 거니까. 정지가 돼서 탄핵이 인용되면 정지된 게 아예 없어지는 거가 탄핵이지만 내란죄로 기소가 돼갖고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냥. 그럼 탄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로 기소가 되면요.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고 싶어도 윤석열은 무능할 뿐
뭐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그냥 무능하고 모질해서 주변 사람들 말 듣다 그렇게 됐어요. 탄핵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미 내란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이라고 하는 법정 최고형을 받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거 저는 진짜 처음에는 막 열받아서 돼질 것 같았거든요. 진짜 제가 막 두통약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래 나 개업했는데 나 2시간짜리 한 게 뭐 되냐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다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자백을 했네? 끝났네. 네. 그래서 자기는 내란이 아니라 내란처럼 보이게끔 약간 군사들을 동원해갖고 야당한테 경고를 한 것 뿐이고 계엄을 건 것도 나지만 계엄을 군사들을 되물리고 풀어주고 한 것도 나다라고 개구라를 치고 있는 본인이 거예요.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훔쳤지만 주인이 보길래 주인이 도둑이야 그래서 내가 토도를 놨잖아. 안 훔쳐가고. 그런데 내가 무슨 죄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이 상황을 우리는 안 그러고 싶었지만 본인이 알아서 자꾸 무덤을 크고 넓고 깊게 파면서 흙 덮을 생각까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덮을 흙도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상황에서 알아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우리가 굳이 땅을 우리 온 땅 파느라 힘든데 우리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원래 옷을 헐렁하게 입는 게 그 연습하기 좋으라고 똘똘 말기 좋으라고 이게 헐렁한 바지를 입었군요. 그 말이야 나는 말이야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내가 파잖아 내 무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누울 거야. 그리고 흙도 건들지 마. 내가 덮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알콜로 닦을 필요도 없겠어요. 뭘 닦아요? 버려놔갖고 그럼 괜찮아. 염할 때 알콜로 닦을 필요도 없겠네요. 알콜로 닦으면서 냄새가 좋아서 수육도 하나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얘네는 탄핵만 걱정하고 있지만 내란의 죄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치고받고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데 빨리 특검이 통과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특검 표결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최소 3일 최대 8일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게 될 겁니다. 윤석열이 할 수도 있고요. 애봉이 우리 아버지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찌 됐거나 다음 주에는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란죄 기소를 통한 윤석열의 체포 구금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대통령 계엄령 옹호, 퇴진 압력의 저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내용이 그거예요. 결국 지금 시민들은 탄핵을 원하고 있고 퇴진을 원하는데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전두환과 똑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정말 그 주변 사람 시키는 대로 국군 수도병원에 뇌출혈로 들어가 누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성렬이는 건강하게 깜빵을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소원을 드려줘야죠. 아니 잠깐만 이상한 보고 다들 미친 거 아니 또라이 새끼 이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미쳤죠? 이러면서 한덕수하고 한동훈이 얘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쪽 입장을 제가 엿볼 수 있는 게 미국 주류 언론 보도잖아요. 주류 언론에선 다 지금 요 담화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얜 끝났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됩니다.